여러분, 수천만 광년 떨어진 별과 행성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수천만 광년 떨어진 별과 행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저 먼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을 볼 수 있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중력 렌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력 렌즈는 중력의 영향으로 빛이 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무거운 천체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공간 자체가 마치 망원경 역할을 합니다. 중력 렌즈는 우주 곳곳에 숨어 있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질량에 의해 휘어진 공간이 마치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태양계 밖의 먼 우주의 항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도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목성 궤도를 도는 위성의 경우 위성의 궤도에 미치는 목성의 중력을 측정하면 그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별의 질량 측정에도 적용되는데요. 우리 은하의 다른 쪽에 있는 모항성의 둘레를 공전하는 행성이 모항성을 끌어당길 때 미세한 속도 변화를 보이는데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 같은 민감한 장치는 그러한 행성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 변화를 측정하면 그 별의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카일라시 찬드라 사우 박사팀은 지난 2014년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지구에서 약 18광년 떨어진 스타인 2051b 백색 외성의 별빛이 굴곡이 져서 들어오는 현상을 관측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별의 질량을 계산해냅니다. 스타인 2051b는 적색 외성과 백색 외성을 포함한 근처의 쌍성계로 기린 자리에 위치하는 항성입니다. 쌍성의 경우처럼 두 별이 서로의 둘레를 공전할 때 천문학자들은 스피드건의 원리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별들의 공전 속도를 알아냅니다. 이는 속도 위반을 감시하는 도로의 감시 카메라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듯 중력을 이용해 외계 항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계 행성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모든 항성계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질량이 높은 항성의 중력에 따라 그 주변을 행성들이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항성은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항성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항성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중심별인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만 있고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없다면 그냥 태양이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만약 중력 렌즈를 통해 수십만 광년 떨어진 항성을 발견했다면 그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리가 다른 두 개의 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별이 지구의 관측자로부터 같은 방향에 놓이게 되면 뒤쪽 별의 빛은 앞쪽 별이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굴절됩니다. 그때 앞쪽에 있는 항성으로 인해 밝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만약 앞쪽 항성이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 미세하게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뒤쪽 항성의 빛이 그 외계 행성으로 인한 중력 렌즈의 효과로 빛이 불규칙하게 관측되는데요. 그렇게 외계 행성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들과 항성들, 그리고 그 항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수많은 외계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계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항성들을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광도 분석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 중력 렌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외계 행성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중력이 높은 천체 부근을 지나면서 마치 렌즈를 통과한 것처럼 빛의 경로가 휘어져서 관측자인 우리 지구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5년에 우리나라 연구진은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서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세계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합니다. 만약 발견한 외계 행성이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외계 생명체와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듯 중력 렌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보게 합니다. 중력 렌즈의 과학적 원리. 그렇다면 중력 렌즈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 즉 중력원은 시공간을 구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빛은 텅 빈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인 초속 30만 km로 직선 운동을 합니다. 만약 빛이 휘어진 공간을 만나면 그 구부러진 공간에서의 직선을 따라 운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면서 직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구의 표면을 움직이는 곡선인 것과 같습니다. 빛은 직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중력에 의해 휘어진 공간, 즉 중력장 밖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빛이 가는 경로 앞에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놓여 있다면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의 경로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 빛이 퍼졌다가 다시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력 렌즈는 1979년 퀘이사 QS5097+561을 관측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밝은 두 개의 천체가 관측되었지만 사실은 하나의 천체가 중력 렌즈에 의해 두 개의 천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인 아서 에딩턴은 일식을 이용하여 태양 근처에 보이는 별의 위치가 태양이 없을 때에 비해서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양만큼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관측함으로써 상대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길게 뻗은 왜곡된 항성의 상은 주로 거대 은하단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한 항성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천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구조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구성원들의 속도와 분산과 천체의 질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질량과 속도 분산 관계 방법과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엑스레이 방출성과 질량과의 관계를 이용한 질량 엑스레이 온도 관계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은하단과 같은 거대 구조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병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통계적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빛은 이렇듯 직선 운동을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빛이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중력이라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어쩌면 중력 렌즈를 통해 수천만 광년 우주의 생명체들과 조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신비한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